이번 돌봄정보통에서 설명할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에 비하여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재해자가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장기요양요원에게 주로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의 대표적인 유형은 근골격계 질병입니다. 목, 어깨, 손, 손목, 허리, 무릎 등의 부위에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움직이기 불편한 이용자를 부축하고 옮기는 등의 일을 하다 보면 장기요양요원의 근골격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행성 질병이라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한 것이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로 인정받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퇴행성 질병이라도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질병을 일으킨 주된 원인을 업무적인 요인으로 판단하여 산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골격계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근무 이력을 정리합니다. 질병이 발생한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소속된 기관을 포함하여 과거에 근무했던 이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근무 이력에 맞추어 시기별로 수행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힘들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질병 부위에 부담이 되었던 업무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 수진 내역 10년치를 발급받습니다. 질병 부위에 대한 진료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병 부위에 대한 진료 이력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원래부터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꾸준히 치료를 받아서 사실상 완치된 상태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준비할 내용이 있는데 혼자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준비 단계부터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 외에도 업무상 질병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수급자 또는 상급자 등의 괴롭힘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병,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병,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코로나19 등 감염병, 직업성 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은 산재로 인정받기가 까다로운 편이므로 산재 신청 전에 반드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돌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와 함께 해결